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밑줄을 긋고요. 여기 곱셈의 네모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이 덧셈에 대한 같은 법칙을 배웠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덧셈. 덧셈에서도 같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환법칙. 어떤 거였냐면 A 플러스 B.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펜이 잘 안 써져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교환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결과가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 플러스 A와 같다. 이게 바로 이제 교환 법칙이었고 덧셈에 대한.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그 결합 법칙도 있었죠. 세 개의 수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걸 계산할 때 자, 가로를 묶어줬어요.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C를 계산하나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먼저 B 플러스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계산하겠다. 결과는 같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곱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중간쯤에 있는 이 네모 이 부분은 반드시 노트에다가 적어주세요. 곱셈의 계산 법칙을 먼저 보고 위의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세수 ABC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교환이라는 것은 곱셈이 중요한 겁니다. 곱셈이 중요한 거예요. 곱셈의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결과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같다.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합이라는 것은 괄호를 의미합니다. 적어볼까요? 괄호. 괄호로 먼저 계산할 것을 알려주는 건데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아니다. 나는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겠다. 결과는 같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자, 그러면 이 교환 법칙이 있는데 요 밑줄 그어주세요. 교환 법칙은 무엇을 교환 법칙이라 하느냐? 곱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꿔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인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곱입니다. 만약에 이제 덧셈을 곱을 덧셈으로 바꾸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인데 곱셈의 여기서 곱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을 곱할 때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곱해도 결과는 마이너스 12로 서로 같다가 되는 거고요. 자, 결합 법칙은 어떤 거냐면 먼저 정의를 보면 앞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한 후에 나머지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게 바로 이제 결합 법칙인데 중요한 거는 곱셈이라고 그랬죠. 곱셈의 결합 법칙인 거예요. 덧셈의 결합 법칙이 있듯이. 자, 이때 그 숫자에 가로가 있다 보니까 그죠? 부호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를 있다 보니 소가로가 있다 보니까 묶을 때 중가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이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를 먼저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되고 아니다 나는 뒤에 있는 거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하겠다. 중괄호를 묶어주면 결과는 플러스 24로 모두 같다. 이게 바로 이제 결합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는 세수의 곱셈에서 결합 법칙 성립하므로 이런 거예요.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또는 B, C를 곱하고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같죠. 그래서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 곱셈이 여러 개의 곱셈 나눗셈일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순서대로 곱하면 돼요. 순서대로 곱한다. 이렇게 순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순서대로 이게 써지도 안 써지도 해가지고요 글씨가 계속 오타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곱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곱셈의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사용하여 곱하는 순서를 적절히 바꾸어 곱하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곱해도 되는데 계산식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면 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수를 곱하는데 교환 법칙도 한번 써보고요. 곱셈의 결합 법칙도 한번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딱 문제를 봤을 때 이 마이너스 7분의 6과 마이너스 3분의 7 어때요? 분모 분자 약분이 생기는 게 있죠. 약분을 할 수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두 수를 먼저 곱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이 두 수를 묶어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7분의 6과 플러스 5를 순서를 바꿔준 겁니다. 교환 법칙이죠. 그런 다음에 원래는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다. 결합 법칙 뒤에 것부터 계산하라. 그래서 중괄호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계산하고 자, 여기서 분모 7 약분, 분자 7 약분, 그 다음에 분모 3, 분자 6, 1 약분 해가지고 플러스 1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 1을 곱하면 좀 더 쉽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여기 교과서 여백이 좀 작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백을 잘 활용해서 위아래 여백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1번의 결과는 위에다 쓸게요. 자, 위에 1번 이렇게 쓰고요.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무엇부터 곱하면 좀 편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교환 법칙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해도 되는데요. 교환 결합 법칙을 다 한번 써보죠. 자,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풀이 과정을 잘 쓴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교환 법칙을 굳이 써야 된다니까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요. 먼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작은 수를 먼저 곱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순서는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5 이 두 개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15를 제일 앞에 쓰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죠. 요놈을 쓰다 틀리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우거나 아니면 그냥 두 줄만 그으면 됩니다. 곱하기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 법칙을 썼다. 교환. 그죠? 그 다음에 묶어줘요. 뭐부터 할래? 나는 뒤에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먼저 곱하겠습니다. 중괄호로 해야 되겠죠? 이게 펜이 잘 안 써져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퀄한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한번 써줘요. 플러스 15 곱하기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부호를 먼저 판정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절대값의 곱이니까 6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절대값의 9 그러니까 가로 열고 15 곱하기 6을 써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써주고 곱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에 90이라고 쓰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풀 필요 없어요. 천천히 쓰면 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2번 위에다 한번 써주고요. 2번 이퀄한 다음에 자, 무엇을 바꾸면 편할까? 생각해 보는데 보통 이제 5와 2가 했을 때는 이 두 수를 곱하면 10이 돼서 간단하잖아요. 순서를 좀 바꿔줘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플러스 5 곱하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또 안 써지네요.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자,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먼저 해줄게요. 계속 써지다 안 써지다 해서 자,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판정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곱하기 마이너스 6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 판정은 플러스가 되겠고 6 곱하기 10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3번을 볼까요? 여러분 3번과 4번은 노트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수가 있는 경우는 좀 풀이가 쉽죠. 선택을 하기 쉽죠. 뭐냐면 자, 이퀄하고요. 선생님 계속 풀게요. 이 분수에 이 분모 문제에서 약분되는 게 보이니까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 플러스 4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가로하고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4분의 9 이렇게 써주고 뒤에 거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괄호를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안 나와가지고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먼저 한번 써줘요. 플러스 4 곱하기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모 분자 약분이 되는 걸 보이죠. 그래서 7, 1, 14, 2 그 다음에 3, 1 3, 3, 9 또 안 써지네요. 지우고 천천히 쓸게요. 3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판정하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3이 되니까 자 이렇게 쓰고요. 플러스 플러스 4 판정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4 곱하기 그리고 4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분모 분자 약분이 되겠고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어떻게 묶으면 좀 더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뭐 굳이 그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안 써도 되는데 바꿔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자 마이너스 12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분의 5 교환 법칙 썼죠. 자, 그런 다음에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해주세요. 지금 중괄호가 안 그어져요. 펜이 계속 이상해서 이퀄한 다음에 부호 판정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그죠? 자, 플러스가 되겠고 분모 분자에서 4와 4로 나눠주니까 3이 남네요. 그죠? 3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예, 계속 안 써지네요. 3 분모 1이고요. 그래서 4가 남고 3이 남고 곱하기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부호 판정하면 되는 겁니다. 부호 판정하면 일단은 부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한 번 더 써줘요. 3 곱하기 18분의 5 그러면 분모 분자 3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5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풀이 과정이 좀 길지만 3줄 정도 되죠. 이거 여러분 건너뛰지 말고요. 한 줄 한 줄 다 꼼꼼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수에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수를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에서도 부호만 잘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수와 유리수에서도 같은 수의 거듭 제곱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거는 부호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전체 괄호가 마이너스 3 전체니까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3번 곱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참. 2번 곱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 3번 곱하나 4번 곱하나 어때요? 그냥 플러스가 되겠고요. 거듭 제곱은 2분의 1을 3번 곱하라는 거니까 곱셈은 좀 쉽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이 두 수의 차이점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괄호가 중요해요. 자, 먼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라는 뜻은 가로 안에 전체의 수를 4번 곱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4번 곱했죠. 그런 다음에 부호를 판정하는 거예요. 부호는 앞에 마이너스 2개 플러스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2개 플러스가 되겠죠. 결국에는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를 곱하는 횟수가 짝수면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부호를 먼저 판정하고요. 3은 몇 번 곱했는데 4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3의 4제곱이 되겠고 이때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뭐냐면 지금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3 곱하기 또 안 써지네요.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이런 표시예요. 다르죠? 결국에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 3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호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0이 아닌 셋 이상의 수를 곱할 때 곱의 부호는 음수가 짝수기이며 플러스. 여기 네모를 이렇게 해볼까요? 음수의 개수예요. 중요한 건 짝수기이며 플러스. 그 다음에 홀수기이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음수의 개수를 곱해지는 음수의 개수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 아주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이 그림은 꼭 두 줄밖에 한 줄밖에 안 되니까 노트에다가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곱해지는 음수의 개수만 세는 거예요. 열심히 셌더니 얘가 짝수개더라. 그러면 얘는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해지는 음수의 개수를 열심히 셌더니 얘가 홀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호 판정은 마이너스다라고 먼저 판정을 해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대값에 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여러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음수가 몇 개냐? 음수에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3개죠. 결국에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먼저 판정해 놓고 절대값의 곱, 정수의 곱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고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곱은 마이너스를 2번 곱한 거죠. 2번, 3번, 4번. 어때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를 플러스로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이럴 때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을 제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서 플러스 4분의 25구나. 먼저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2개니까 짝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먼저 판정해 놓고 절대값의 곱 그런 다음에 열심히 통분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5, 5, 25 이렇게 그죠? 4, 4,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10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을 볼까요? 여러분 4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직접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다 직접 풀면 되고요. 거듭 제곱을 먼저 합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 나머지는 한번 써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정수나 분수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자, 부호 판정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둘 어때? 짝수죠. 그럼 부호 판정하면 플러스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곱을 써줘요. 8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1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으로 여기 2가 남는구나. 또 2가 다른 색깔로 되는 게 좋겠네요. 요 4처럼 보이죠? 4가 아니라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분의 1인데 이거를 자 여기 2로 나눴다가 다시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해서 1이 되겠고 4가 되겠네요. 잘 안 써져서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쓰면 부호 플러스 판정했죠.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다음 풀어보세요. 이제 2번도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이 순서를 먼저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거듭 제곱이 있죠. 그러면 이 값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거듭 제곱이 있지만 부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써줘요.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분의 2 곱하니까 거듭 제곱하니까 9분의 다시요. 9분의 4 곱하기 이건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 천천히 그렇죠.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몇 개 있냐면 하나, 2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짝수개니까 이퀄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의 곱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9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분자 열심히 약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9 나눠주고 결국에는 플러스 20 이렇게 일단 계산 과정을 나 암산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암산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이 초등학교 때는 암산해도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주로 가르쳐주니까. 근데 암산은 절대 수학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손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분배 법칙을 배울 건데요. 먼저 정의의 비출 볼까요?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것은 두 수의 각각에 어떤 수를 곱하여 더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이제 덧셈,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읽는 게 중요한데요. 분배 법칙은 플러스와 덧셈과 곱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여기 표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꼭 이것도 노트에다가 적어주기 바랍니다. 노트. 분배 법칙인데요. 세수 ABC에 대해서 두 개의 분배 법칙식이 나오는데요. 곱셈을 덧셈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곱셈을 앞에 있는 덧셈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에요. 곱셈을 나눠주는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A 곱하기 C 플러스 B 플러스 C, B 곱하기 C 같다.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요거 표를 한번 간이 보죠. 8 곱하기 가로 안에 5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원래는 중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중가로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중가로 앞에 있는 8을 각각에다 따로 5에도 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곱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곱해준 다음에 여기 밑에 한번 결과 써볼까요? 5, 8은 40. 그럼 저기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8이 16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별표 하나 해주고요. 보기에 있는데 어떤 계산은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95, 99인데 계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99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0 빼기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5 곱하기 100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계산해서 요거 500에서 5를 빼는 게 좀 더 쉽죠. 이렇게 계산식을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 눈에 보이죠? 곱하기 3 곱하기 3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분배 법칙이 연산도 가능합니다. 곱하기 3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마이너스 30으로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5번은 공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5번 문제는 노트에다가 바로 적어주세요. 노트 5번이라고 쓰고요. 5라고 쓰고 1번 요 식을 한번 더 써주세요. 써준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일단 순서대로 여기 선생님이 그대로 써볼게요. 순서대로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는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42로 분배 법칙을 하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좁지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1번 이퀄입니다. 41 곱하니까 한번 써줘요. 마이너스 4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자, 6분의 5.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요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로 되는 겁니다. 플러스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41을 계속 안 써지네요. 42를 뒤에 거 곱하기 플러스 7분의 2 이렇게 한번 써줘야 됩니다. 써준 다음에 이제 곱셈을 하는 거예요. 부호 판정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42하고 그렇죠. 구구단을 외우면 6, 7에 40이니까 6, 7에 42라는 거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이제 구구단을 이용하는 거니까 1이 되겠고 7 써주고 7호 35 바로 써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35가 되겠고요. 네, 플러스 뒤에 것도 부호 판정을 먼저 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먼저 판정해주고 이것도 7로 나눠지죠. 자, 여기 6이 되겠고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12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여기 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인 거를 잘못 썼죠. 지우고 곱셈입니다. 잘 안 써지니까 이게 계속 실수를 하게 되네요. 부호 판정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판정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35와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이거 또 실수했네요. 이거 지금 분배 법칙 하는 걸 또 깜빡했네요. 플러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펜이 잘 써지다 안 써지다 하니까 계속 헷갈려요. 집중이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일 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쓴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5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쓰겠고요. 35에서 11 빼니까 얼마냐면 2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해볼게요. 3번은 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이것은 그냥 곱해도 돼요. 자, 그런데 31 곱하기 하고 103을 100 더하기 3으로 바꾸어서 분배 법칙을 써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31과 100을 곱하니까 3100
플러스 그 다음에 31과 3을 곱하니까 93이 되겠죠. 뒤에 두 자릿수가 00이다 보니까 계산이 좀 편리하더라. 그래서 3193으로 계산이 좀 편리하다. 이걸 한번 익혀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과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좁아서요. 위쪽에다 풀어봐야 되겠네요. 위에다가 한번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트에다 적으니까 문제를 적고 풀어보세요. 한번 쭉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또 안 나오네요. 곱하기 20 그다음에 플러스 가운데 부호 플러스 자 그리고 이번엔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0 이렇게 부호가 없는 걸 굳이 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0은 그대로 20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부호 판정하니까 이번엔 마이너스고요. 여기서 이제 분모 이렇게 4로 약분이 되죠. 결국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이번 뒤에 건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라고 쓰면 됩니다. 쓰고 마찬가지로 해도 4로 나눠지죠. 5가 남습니다. 그래서 5 쓰고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큰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 12에서 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7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4번 하나 남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뒤에 마이너스 1.6이 동시에 있어요. 그죠? 공통으로 있죠. 이럴 때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줘라. 즉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1 더하기 39를 계산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1.6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가로 안의 수를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니까 11에다가 50이 되겠네요. 그죠? 50 곱하기 마이너스 1.6인데 부호를 먼저 판정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50 곱하기 1.6 5 곱하기 16과 똑같죠. 그래서 80이 되더라. 이렇게 80 이걸 잘 필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다 풀이과정을 자세하게 쓰되 선생님이 노트에 적으세요 하는 것만 노트에 잘 정리하면서 손으로 계속 쓰다 보면 수학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